그러면 일단 단문 해석의 정확성 때문에 선생님이 늘 합니다. 정확성 때문에 늘 하는데 여러분들이 긴 문장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해석의 요령은 이거예요. 딱 두 개인데 니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우리나라 고등부 영어의 목적은 대학을 가서 원서를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긴 문장을 해석하시려면 일단 끊어읽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끊어읽기란 건 뭐냐? 그러니까 음이 단위죠. 청크를 내가 잡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덩어리를 잡아내야 되는데 음이 단위.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의미 단위를 끊는 건데 가장 기본기가 명사 뒤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앞에서 끊어주는 거죠. 이건 다 누구나 아는 거죠. 그죠?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서 한번 끊어줍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다 알죠. 근데 단어가 어려워지면 학생들이 이걸 적용을 못 합니다. 왜? 니네들 단어 외울 때 뭘 안 하니까. 주어에 들어가는 단어의 종류를 안 외웁니다. 즉 품사죠. 그걸. 주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죠. 뭐 동사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단어 채점에다가 선생님 이거 동사인데요. 애가 뭐뭐 한 눈으로 적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일단은 맞다고 하라고 하지만 평소에 단어를 외울 때 품사를 외우지 않으면 적용을 못 합니다. 문법은 다 한글이잖아요. 문법을 다 한글로 배웠잖아. 근데 실제 예문은 한글이 없잖아요. 이걸 보고 나의 문법을 적용하려면 결국에 품사를 모르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접속사라는 것을 네가 한글로 아무리 배워도 이 단어가 접속사라는 걸 모르면 적용이 안 돼요. 전치사 다 알지.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간 거 다 알죠. 아는데 이게 전치사라는 걸 모르면 못 적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끊어 있는 것은 의미별로 잘랐을 뿐인데 주어와 동사를 시험 문제로 냅니다. is가 맞냐? 이 자리가 being이 맞냐? 아니면 to be가 맞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는 뭐 is가 아니라 are가 맞냐? 근데도 틀릴 때가 있죠. 뭐 때문에? 가운데 들어간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는 끊어있기라고 부르고 여기는 묶어있기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 묶어있기가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가로를 열 줄은 알아. 근데 가로를 닫을 줄은 몰라요. 이 닫을 줄은 몰라요. 닫을 줄을 모르니까 동사 앞에 있는 걸 다 주어로 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주어가 one이고 여기는 with people 이렇게 써 있으면 동사에다가 R을 적어요. 야, 이런 경우가 진짜 많죠. 어이없죠. 어이없게 틀리죠. 본인도 나중에 왜 틀렸는지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본인도 어처구니가 없죠. people, with people 뒤에다가 동사를 붙이는, R을 붙이는. 주어는 얘인데. 그래서 묶어 읽기의 가장 핵심은 딱 5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차츰차츰 나오면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 가장 기본기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하나다. 그죠? 만약에 또 명사를 붙이고 싶으면 전치사를 또 붙인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명사가 오면 걔는 주어이거나 목적어다 얘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전치사 명사는 기본적으로 문장 맨 앞으로 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치사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그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두 개로 쓰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묶어있기는 나중에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의 가장 기본기를 가지시고 이것도 잘 적용이 안 되고 저것도 적용이 잘 안 되면 이거 5개밖에 없습니다. 문장 나올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외워주면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기예요. 그냥 해석하는 기본기니까 그냥 외우면 돼요. 어쨌든 간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동사의 개수다. 문장이라는 것은 동사로 우리가 뭡니까? 대변이 됩니다.
동사. 우리 잠깐만 10번을 복습을 좀 해드리면 학생들이 전부 다 문법을 배울 때 주어 동사로만 배우니까 주어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어가 없는 문장도 있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명령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문장이 맨 앞에 ing가 붙으면 얘가 주어이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즉 동사의 개수를 맞춰본다면 동사의 개수는 뭐니까? 접속사의 개수 더하기 1개잖아요. 접속사가 나왔다는 걸 알고 그 뒤가 동사라면 2번을 붙여야죠. 요 앞에 동사가 있었을 거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동사가 없으니까 얘가 동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기는 동사의 개수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동사로 써야만 하는 애다.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보면 11번을 갑니다. 11번을 가보면 다 알겠죠? 여기가 동사인 거 다 알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앞에가 주어, 동사, 여기가 목적어인데 여기서 접속사를 할 때 좀 조심할 점. 접속사,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는 일단 외우세요. 등위 접속사는 딱 7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외우세요. 등위 접속사는 건 뭘 말하냐면 1 더하기 1이 2입니다. 이건 등위 접속사. 문장과 문장이 만나면 두 문장이라고 해석해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장은 띄어내면 각각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좀 어려운 뭐 관계대명사니 뭐 부사절 접속사니 이런 것들은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이라는 개념을 써요. 종속 개념, 종속 접속사는 1 플러스 1이 1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얘는 자 이렇게 외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이 문장으로 보지 않고 이 주절의 일부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주절의 형용사라든지 이 주절의 목적어라든지. 근데 여기도 주절, 여기도 주절.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등위 접속사는 1 플러스 1을 2로 봅니다. 주절이 2개입니다. 종속 접속사는 1 플러스 1을 1로 봐요. 종속 접속사의 가장 기본 대표가 누구냐? 관계대명사. 여러분들 많이 배우는. 그걸 형용사로 보죠, 우리가. 이해 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딱 7개밖에 없으니까 외워두세요. 다 아는 거죠? 그죠? for, and, nor, but, or, yet, so. 여러분들이 이 for하고 nor를 해석을 잘 못하죠.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뜻이 뭐예요? 이건 잘 알아두세요. nor를 해석을 어떻게 해요? nor. 모르겠어요. nor.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완전 부정. neither의 짝이잖아요.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nor 안의 문장은 긍정으로 나와요. 근데 해석은 부정으로 해야 돼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or는 뭐라고 해요?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because는 얘예요. 주절의 일부로 봐요. 얘는 뭐뭐도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11번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 있는 and는 대체 누구한테 갖다 붙여야 되죠? 이 and는 누구한테 붙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embrace가 동사인 건 알겠는데 인터넷 앤드 웹사이트예요? 아니면 여기가 또 다른 문장입니까?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목적어 2개, 명사 2개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 빵과 우유를 먹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동사의 개수.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말한 것이 끊어 있기든 묶어 있기든 가장 기본기는 동사의 개수입니다. 이거를 못 잡아내면 안 돼요. 이걸 기반으로 다 문법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동사의 개수로 봤을 때 얘는 목적어다. 쉽게 말하면 얘는 목적어 2입니까? 주어 2입니까? 누구예요? 목적어예요? 그럼 동사의 개수를 아직도 못 보는 거예요. 동사가 지금 얘 하나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럼 뭐예요? 동사 몇 개예요? 저기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얘를 themselves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웹사이트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 저기 저. 누가 만들었어요? 일단 단어를 모르죠. 그냥 명사만 봐도 단어를 모르죠. 네, 알려드릴게요. 주어도 해석이 안 되면 진짜 큰일인데. 그죠? 자, 패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 부위 중에 어디입니까? 발이죠, 발. 그래요? 발. 페달 모르세요? 페달? 아 페디큐어 몰라요? 페디를 큐어가 뜻이 뭐죠? 치료하다. 메디큐어. 매뉴얼이 발이죠. 손이죠. 매니큐어는 손을 큐어하는 거죠. 치료해 주는 거, 보호해 주는 거. 매뉴얼은 뭐예요? 설명서, 사용 설명서. 사용을 뭘로 할 거니까? 손으로 할 거니까. 매뉴얼. 사용 설명서. 매뉴얼의 반대가 뭐야? 매뉴얼. 아니, 이거는 손으로 하니까 수동이잖아요. 수동. 그러면 수동의 반대말 뭐예요? 또 능동해라. 자동. 자동이 영어로 뭐야? 오토매틱. 이게 오토가 자기 자신이란 소리잖아요. self. 스스로 움직이는 거. 이건 손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는 패드니까 발. 얘들아, 임피드가 무슨 말이에요? 동사에 in 붙으면 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형용사의 in은 impossible, 부정어고, 동사의 in은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다죠. 그러면 발을 거는 거네요. 발을 거는 거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pedement가 장애물이잖아. 그러면 pedestrian은 뭐야? 어? 발로 뭐 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보행자. 아 저 오늘 다는데. 오늘 단어에도 있었잖아. 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pediatry는 건 무슨 말일까요? 패드가 발. 근데 이런 단어도 생각하세요. 아장도 생각하세요. 아장. pedestrian은 누구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의사예요? 아장 걸어다니는 pedestrian 중에 발로 걸어가는 중에 아장. 좀 똑같은 단어인데 조금 귀엽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을 치료하는 소아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pedestrians 그러면 병원들과 소아과 의사들이 embrace 또 brace를 모르죠 또. 동사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죠? 문법은 아는데 이놈의 동사 단어 뜻을 모르 미치겠는 거야. 진도가 안 나가. 내가 내 말 잘 들어라 아이들아. 물론 영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영어의 어순이 우리 한글과 어순과 반대로 돼 있다 보니 그죠? 얘들아 문법을 먼저 배워라고 언어의 기반을 잡아주는 게 순서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반이 대비반이잖아요. 그죠? 이 반이 산행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법이 부족해서 문법을 공부해야죠. 해야 되는데 진짜 주어 동사 목적어 모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가 주어를 아무리 끊어봤자 얘들아 우리는 외국어 공부하고 있어.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물며 우리가 한국어 여러분들 고등부에서는 국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등부 국어 모의고사 수능 어휘 공부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국어 수능 시험 보시면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싶어요. 거의 안 하는. 뭔지 알고. 그건 아직 2학년 거 3학년 거 안 풀어봐서 그래요. 2학년. 국어 2학년 3학년 아니면 평소에 국어 어휘가 좋던가. 우리나라 언어의 70%가 한자야 얘들아. 굉장히 뜻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만큼의 지문에서 내가 그 뜻을 1분 50초 2분 안에 이걸 읽고 문제를 풀려고 보면 어휘가 부족해요. 하물며 외국어인데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저거 뜻 모르면.
그냥 대충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야 얘들아 하고 넘어가는 거지. 단어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일정 수준 위로 올리지 않으면 아무런 진도가 못 나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를 계속 온라인을 한 것도 단어가 너무 약하다는 걸 내가 깨닫고 단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진짜 봐봐요. 단어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단어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문법은 봐보세요. 한 번 배우면 한 번 이해하면 그걸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 개발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문법을 한 번 배우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들만 16년째인데 지금 올해 맡은 고3이 16년째예요. 16년 동안 단어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어휘를 계속 공부해야 돼. 나도 계속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뭐냐? 문법이에요. 문법은 한 번 딱 배우고 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휘를 계속 준비 안 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어휘를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그래놓고 본인도 수업 준비할 때 단어를 찾아요. 본인도 단어를 찾아요. 그래놓고 니네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 왜? 자기도 모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겉과 속. 겉바 속촉이에요? 겉과 속. 여러분들 겉이라는 이 표면 바로 아래를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이 surface, 스킨 바로 밑에. 여러분들 위에는 하이퍼란 거 알죠? 위에는 하이퍼예요. 밑에는 하이포예요. 이게 밑이에요, 밑. 그래서 히포크릿 뭐예요? 속이 다른 사람. 히포크릿. 또는 여러분들 하이퍼시시스는 아시죠? 시시스가 주제, 논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히포니까 주제가 나오기 바로 전 단계니까 기정사실이란 소리입니까? 가설이란 소리입니까? 그래서 하이퍼시시스가 가설이에요. 히포크릿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겉하고 속이 다른 사람. 지가 하는 말하고 지가 하는 말하고 행동하고가 다른 사람. 위선자. 히포크릿. 위선자. 쉬운 말로 하면 사기꾼이죠. 겉하고 속이 다르죠. 니네들 잘 들어라 내 말. 니네들이 진짜 우리나라 수능,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우리나라의 공부는 단어 수준이 원서 수준이에요. 고3 수능의 어휘 수준이 원서 수준이에요. 원어민들이 봐도 어렵다고 해요. 선생님 와이프가 외국인 건 다 아시죠? 원어민 강사예요, 우리 선생님 와이프가. 진짜요? 한국에서 16년째 강의하고 있어요. 어디 아니 그거가 알려줘야 돼요? 어디 뭐 주민센터 나오셨어요? 호구조사합니까? 아직 여기 저 세종에 이사 안 왔어요. 와이프랑 같이 수능을 풉니다. 내가 고3 왜냐면 외국 원어민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영어가 니네들이 말하는 생활 영어가 아니다. 니네들이 외국인이 보는 SAT보다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어휘가. 누가 더 잘 나와요, 점수? 아니, 나는 틀리질 않죠, 수능은. 와이프가 어느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이냐면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나왔거든요. 그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시카고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도 그 대학 나왔고, 인디애나주 그 대학교의 에디터예요. 신문사 에디터.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애를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정부, 회사에서 웹사이트를 영어로 바꾸는 거 있죠. 그거 첨삭해줘요. 에디터예요. 첨삭. 그러니까 원어민들의 글을 고쳐주는 에디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글을 잘 써요. 책벌레예요. 책벌레.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글을 읽는 거 문학소녀. 근데 한국의 수능은 혀를 둘러요. 왜냐면 이건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평소에. 논문을 네 태어나서 한국어 논문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한국어 논문 한글로 쓴 거. 안 읽어봤잖아. 평생 태어나서. 몇 살이야 니네? 몇 년 살았어 한국에서? 너네들 앞으로 수능이 아니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20살이 될 때까지 논문 읽어볼 기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학생들도 논문 잘 안 읽어요. 왜냐면 논문은 누구부터 쓰냐면 박사부터 써요. 그래서 학부생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논문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영어로 써 있는 걸 우리가 읽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표현은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일상 영어. 니네들 유튜브 찾아보면 원어민들이 야 대한민국 SAT 거지 같아 막 이런 많이 볼 겁니다. 많이 볼 거예요. 왜? 지네들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죠. 아니 당장 자기소개도 못하는 애들이 김치를 소개도 못하는 이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 원서를 읽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우리나라 수능의 목적은 뭐냐면 네가 대학을 가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특히나 이과 갈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아예 없죠. 우리나라 이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책이 다 원서예요.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를 만들어주겠다가 우리나라 수능의 기본 목표예요. 번역본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번역본만 보고 살아. 어? 평생 번역본만 보고 싶어? 남이 해석해 준 대로만 읽고 싶어? 이게 나중에 대학 가면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마스터, 쉽게 말하면 석사 과정이에요. 맛을 알아가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수능, 내가 단어를 알려주거나 단어를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선생님 그런 단어까지 대체해야 됩니까? 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겠다, 수능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 단어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와이프가 이해하기 시작해요. 걔가 한국에서 한 5, 6년 되면서 이해하더라고요. 내가 수능을 계속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래요. 네가 이걸 뭐하러 보냐? 애들한테 이걸 왜 가르치냐? 아니 자기소개도 못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애들아, SAT는 이게 스칼러릭이야, 얘들아. 스칼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스칼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학자. 대한민국 10%란다, 얘들아. 니네들이 지금 대학의 목표가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서울권 대학으로 가려면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생들 1등부터 꼴등까지로 딱 잡으면 상위 몇 프로입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10개 대학,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중앙경희, 외대, 서울시립대, 그죠? 서성한이,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여기 가려면 전국의 몇 % 안으로 들어가요? 상위 10%예요. 상위 10%가 생활 영어 배워야 됩니까? 맞아요, 그게? 동대문, 내가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에 가서 외국인한테 hey, $5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배우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상위 10% 학자가 될 수 있는 어빌러티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어렵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 네가 앞으로 갈 곳이 그곳이야. 난 너희들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공부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휘가 내가 가리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선택한 길이 또 대학은 또 그러니까 어휘는 어렵다면서 대학은 10% 안에 들어가고 싶대. 서울권 대학 밑으로 갈 사람 자기 목표는 저는 거기가 아닙니다. 저는 거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제발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두세요. 그러니까 목표는 본인들이 정하니까 내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목표가 그거라면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의 목표성은 논문이에요, 논문. 원서예요, 원서. 원서를 읽어서 내가 말로는 니네들한테 져도 지식으로 이기겠다가 우리나라 영어의 목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생활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굳이 수능을 안 보셔도 돼요. 생활영어 체크하는 영어 시험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생활영어를 늘려주는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생활영어는 선생님도 잘 가르쳐요. 내가 와이프랑 같이 산 지가 15년이다, 얘들아. 16년. 같이 강사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같이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단어도 복잡하다. embrace는 일단 기본적으로 brace예요. 이게 뭐냐면 braces 하면 이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정기, 철사. 그 다음에 여성용 속옷도 이 단어를 써요. 여기가 어원이에요. 이게 감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이 M을 붙였으니 동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싸주다.
받아들이다 이 뜻이 accept. 그러니까 병원과 pediatricians 소아과 의사들이 또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건 이거야 얘들아. 등위 접속사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인터넷과 웹사이트를 받아들였냐 아니면 인터넷을 받아들였고 웹사이트는 이렇게 됐다 이 말이냐.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로 만들면 병렬구조 시험 문제예요. 자 여기가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웹사이트가? 제가 좀 편안하게 보세요. 문장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영어 문장 구조는 그나마 다행인 게 구조가 단순해요. 단어가 많이 껴있는 것 뿐이지 그건 다 가로로 묶어주면 됩니다. 묶어있게 하면 돼요. 묶어있기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5개밖에 없어. 규칙적이에요. 단어가 어려운 거지. 어디로 들어가요 얘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웹사이트인데 잘 보세요. 주어하고 내가 동사는 알겠는데 가운데가 내 눈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수식어구에 대한 이해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자, 형용사의 형태. 만약에 본인이 문법이 약하면 문법을 조금 배우세요. 형용사의 형태 내가 3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형용사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 형용사 단어를 공부하려면 어디 공부하라고요? 단어의 품사를 공부하려면 어디를 공부해야 된다고? 이것도 규칙이니까.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어디를 공부하면 된다고요? 접미사. 그죠? 무슨 ATE, 무슨 셔츠, 무슨 팁. 이건 내가 선생님 책에 다 있죠. 물론 이 정규반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단어로 보던가 아니면 구, 아니면 절. 구는 2단어 이상, 절은 문장. 문장을 형용사로 볼 수도 있다고요. 이게 관계대명사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뭐 WH로 시작하는 거, H로 시작하는 거, that으로 시작하는 거. 이게 명사 바로 앞에 있으면 형용사로 본다. 근데 얘는 그 형태가 아니잖아. 누구 형태야? 구로 돼 있죠. 구로 돼 있는 것은 선생님이 구라는 것은 2단어 이상이니까 단어를 연결하려면 누구하고 있어야 돼? 누가 단어를 연결해줘? 전치사하고 동사죠.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들어오면 단어가 늘어납니다. 다만 형용사 자리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지. 그걸 누구라고 불러? 그걸 분사라고 불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형태야. 그럼 동명사하고 다른 이유는 뭐야? 얘는 주어 뒤로 와. 후치 수식. 알겠어요?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분사의 형태 ing와 ed 형태가 있다. 알겠죠? 그럼 저기서 written은 뭘로 보는 거야? 명사 뒤에 있는 형용사로 본 거죠? 이해 가죠? 웹사이트 written 이랬으니까 웹사이트인데 쓰여진 웹사이트 하면 되죠. 동사가 아니니까 다자 붙이면 안 되지. 뭐뭐 해진, 뭐뭐 하게 된.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그리고 directed. direct은 뜻이 뭡니까? 방향이죠. 그걸 동사로 쓰면 뭐예요? 방향을 잡아준 사람이니까. 지휘한 사람이죠. 통제를 받은 사람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가 그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지휘를 받은 웹사이트가 were set up. 그죠? 시작되었다. Cross the country는 전치사 명사니까 전 나라에 걸쳐. 전국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질문입니다. themselves가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themselves의 정의가 뭡니까? 제기대명사의 정의를 말해봐. 강조. 는 그 중에 하나고. 기본적으로 제기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됐다는 소리인데 그럼 누구하고 누가 같다는 소리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려면 때렸는데 때린 거에 대한 대상이 나야 자신이어야죠. 그럼 누구하고 같다는 소리예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면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자, 저기서 themselves를 쓰면 틀린 이유가 뭐지? 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니까? 웹사이트니까. 이게 만약에 주어가 pedestrian이면 누굴 쓰는 게 맞아요? 자기 자신들이 만든 거죠. 이게 맞죠. 이해 갔나?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법 문제는 문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입니다. 문법을 몰라서 풀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얘들아, 수능에 문법 몇 문제 나와? 한 문제 나온다. 전체 문제가 몇 문제야? 45문제. 전체 배점이 몇 점이야? 100점 만점. 그 중에 몇 점? 3점. 여러분들이 수능, 우리나라의 한국교육평가원이 제시하고 있는 영어의 방향을 잘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대신에 지금 내가 말하는 수능 공부는 몇 개월 1년에? 12개월 중에 몇 개월만 하자? 7개월만 하자. 나머지 5개월 뭐 하실 거예요? 너희 학교에 내신이라는 것도 있다. 대학 가는 방법 중에. 1년에 몇 번? 1년에 몇 번 봐? 2학기니까 2번씩 4번 봐. 그럼 한 번에 몇 개월 준비하면 돼? 몇 주? 기본적으로 고등부는 5주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등부하고 달라요. 손바닥만한 그 본문 한 3, 4개 바짝 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주는 잡자. 5주를 4번 하면 몇 개월? 아니 5개월. 그러니까 5주를 5번 하면 4번 하면 5개월. 그럼 1년을 내신 5개월, 수능 7개월 하자. 수능이 어려워, 내신이 어려워? 수능이 어려우니까 7개월 공부하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내신 점수 높은 애들이 주로 뭐 하는 애들이다? 그 7개월 동안 공부를 바짝 하는 애들이 내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저는 내신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거 개소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1년에 5개월 공부하겠다는 소리예요. 1년에 5개월만 딱 할게요, 선생님. 저는 집중할게요. 저는 수능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란 소리가 아니야. 모의고사는 니네들 고등부 내신에 다 들어가요. 전체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모의고사가 시험에 안 들어가는 학교는 없어요. 다만 시험 범위가 다 공개되어 있는 모의고사죠. 수능은 시험 범위가 공개되어 안 돼요. 없어요.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네가 시험장 가면 처음 보는 거예요, 다. 그걸로 대학을 가요. 근데 그거 말고 학교에서 하는 모의고사는 이미 봤던 기출 모의고사에서 몇 월치 몇 년도 거를 볼 거야 라고 줍니다, 다. 너희 전교생들한테 다 줘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이겨? 그거 다 외운 놈이 이겨. 그리고 시험 범위가 다 있기 때문에 뭔가 다양하게 문제를 낼 게 없으니까 막 디테일하게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으로 막 시험 문제를 조지는 거예요. 그 5주 동안에 그걸 외우시면, 자, 그게 끝나고 나서 수능을 딱 하면 여러분들 뭐가 달라져 있냐면 주어 동사 찾는 거랑 어휘가 조금 달라져 있어요. 애들이 확실히 많이 외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수능을 볼 거니까 내신을 안 할게요. 이것도 개소리고, 그죠? 저는 내신으로 갈 거니까 수능 안 할게요. 이것도 개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2학년 중에는 정교 1.2%짜리가 2명 있어요. 정천고 하나, 소담고 하나. 걔네들은 모의고사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단어장 안 하거든요. 2학년들은 이제 하이프 하거든요. 더 높은 거. 그러니까 미친 듯이 외워요. 내신이 1.2예요. 1.1, 1.2 이렇게 나와요. 와, 진짜. 기가 막히죠. 걔네들 수능 해, 안 해? 걔네들이 원에서 수능을 지금 EBS, 그러니까 고3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수능 준비하고 싶다고. 걔네들이 내신이 1.2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세계를 내가 말해주는 거야. 니네들 보고 비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세계가 그렇다고. 그거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영어는 뭐 한 놈이 잘해? 많이 한 놈이 잘해. 기본적인 개념이. 그게 내신이냐 수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진짜 내신으로만 하고 싶으면 12달을 교과서만 파. 네가 지겨워서 안 할걸? 그러니까 공부의 양을 줄이면 줄일수록 영어는 점수는 떨어집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올라가요.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요렇게 잡아주고, 대표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시계 좀 달아주라고. 내가 시간을 못 봐가지고 계속,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대표님 그런 거 안 해주시고. 뭐 그런 걸 안 해준다고요? 내가 말해주면 다 해줘요. 글쎄 좀, 그건 조금 약간. 왜? 씹으려면 같이 씹자. 나도 씹는 거 좋아해. 좀. 이건